3년 전인 2020년 7월 발생한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 사고.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에 터널 내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부산 일대는 하천까지 범람하며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위험 3등급인 초량 지하차도는 호우경보 시 통제돼야 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홍천하고 또 저희가 이제 수정천이라고 조그만 천이 있는데 그게 범람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우선은 이제 범람을 하니까 두 군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똑같았습니다. 침수 4시간 반 전, 지하차도 옆 미호천교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2시간 전에는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해 경고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역시 초량 지하차도와 같은 침수 위험 3등급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은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홍수 경보가 있었지만 지하차도 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는 판단하에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시설도 소용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레 유입된 빗물이 처리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조차 부실했던 것도 두 사고가 판박이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에는 침수 시 진입금지를 알릴 전광판이 3년 넘게 고장나 있었고 오송 지하차도 역시 주변 제방 일부가 임시로 설치돼 큰 비에 무너질 위험이 높았지만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3년 전 부산 사고 당시 재난안전 담당자들은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무를 총괄한 관할 부구청장이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 지하차도 앞. 진입금지라고 적힌 빨간 차단막이 내려와 입구를 막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차오른 물이 특정 높이에 닿으면 자동으로 위험이 감지돼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차단막을 내립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가양 지하차도가 통제될 때도 이 같은 방식으로 가동됐습니다. 특정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 24시간 운영하는 상황실로 침수 위험을 경보 알람을 전송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요.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은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본격 도입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정부는 이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전국의 침수 위험이 높은 145개소에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의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차단 시설 설치 대상 39곳 가운데 절반 조금 넘는 2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 위험 등급 3등급인데 보시다시피 입구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의 위험 등급은 3등급으로 올 하반기에 설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외수 하천물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자동 차단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운행 중 침수가 발견된 지하차도에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되고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안에 고립됐을 때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좌석 목받침의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 탈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게 뭐야?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찬 흙탕물이 지하 주차장 쪽으로 향합니다. 주차장 안쪽은 차량 바퀴까지 물에 잠겼는데 차들이 서로 빠져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지. 가자. 한켠에선 거센 물살이 폭포수처럼 주차장 안으로 계속 밀려듭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행운이었습니다. 교훈을 얻은 아파트 단지는 이번 태풍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모래주머니 등으로 막아뒀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도 차례대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던 남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태풍 땐 포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10명 중 8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차를 빼고 여기 입구에 막 올라오는데 이제 물이 싹 몰렸대요. 조금만 늦어도 애기 아빠도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내리막길을 타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수위가 훨씬 빨리 치솟습니다. 무릎 바로 아래인 40cm 정도만 물이 차도 차량 문을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지상보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지하 주차장은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40cm 정도 물이 차면 혼자서 이렇게 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 재현이 되더라고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지하 공간의 경우 배수 펌프와 방수판 같은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수판을 설치해야 되고 배수 펌프 용량을 규정 이상으로 갖춰야 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지적을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차수판 등을 설치했다 해도 폭우가 쏟아지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했던 서초구의 건물도 차수판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쏟아진 빗물이 차수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는 침수가 우려될 경우 아예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말고 주차했다 해도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